한 외국인 여성이 놀랍다는 표정으로 한국의 미용실을 보며 감탄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다가오더니 한마디를 꺼내는데요. 직원의 말을 들은 여성은 너무 당황한 표정으로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녀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스위스 여성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위스에 살고 있는 셀린이라고 해요. 저는 바젤에 있는 제약회사에 근무하고 있어요. 스위스는 물가가 매우 비싼 편이지만 회사에서 연봉을 만족스럽게 받는 편이라 경제적으로는 부족함 없이 살고 있어요. 스위스에서는 제약회사 연봉이 대체적으로 다른 직업군보다는 높은 편이기 때문에 상위 소득을 번다고 할 수 있죠. 얼마 전 학창시절에 가장 친하게 지냈던 린다에게 연락이 왔어요. 린다와는 자주 연락해 안부를 주고받곤 하는데 자신이 화장품 좋은 것을 보냈다며 한번 써보라고 했어요. 린다는 지금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K-팝에 빠지기 시작해서 한국을 좋아했고 1년 전쯤 대뜸 한국으로 가서 살겠다며 선언을 하고는 한국으로 떠나버렸습니다. 아무리 K-팝을 좋아한다고 해도 한국까지 가서 산다는 건 이해가 되지 않았죠. 스위스는 살기 좋은 나라로 매년 최상위권에 포함되는 나라이며 복지 수준이 높기로 유명한 유럽 국가들 중에서도 스위스는 최고 수준의 복지를 자랑하죠. 외국인이 느끼기에 물가는 매우 비싼 편이지만 소득 또한 매우 높기에 스위스는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스위스를 떠나 다른 유럽 나라도 아닌 아시아의 한국에서 산다고 하는 건 이해를 하려고 해봐도 이해가 안 되는 점이었어요. 하지만 린다는 종종 연락할 때마다 삶에 너무 만족한다며 아마 한국에 오게 된다면 깜짝 놀랄 거라며 말하곤 했었죠. 린다는 한국을 너무 좋아해서 그런 것일 거라 생각하고 마음 상하지 않게 린다의 말에 맞장구를 쳐주곤 했어요. 어느 날 린다가 이번 휴가 때 한국에 한번 놀러 오라고 초대를 했어요. 저는 마침 휴가의 계획을 안 세웠기 때문에 린다를 오랜만에 볼 겸 한국으로 여행을 계획했어요. 한국 문화는 스위스에서도 인기가 많은 편이에요. 몇 년 전부터 K-팝뿐만 아니라 오징어 게임이라는 영화가 열풍이 불었습니다. 한국의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드라마는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아지며 드라마에서 나왔던 호숫가가 스위스에 있는 이젤트발트에서 촬영한 것이기에 관광객이 엄청나게 몰려 한때 미디어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된 적이 있었죠. 저도 몇 번은 들어봤지만 크게 관심은 없었기에 아는 건 많이 없었습니다. 전 세계의 유일한 분단 국가이며 아직도 북한과 휴전 중인 국가라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위험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긴 했습니다. 알아보니 크게 위험한 곳은 아니며 외국인 여행 방문도 많이 이루어지는 나라였어요. 그렇게 설렘을 안고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한국에 도착해 처음 한국 공항이 생각보다 너무 좋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출발한 취리 공항도 나름 최신식의 시설과 편의성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생각해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공항으로 알고 있는데 한국 공항은 그보다 더 좋다는 느낌을 받았죠. 린다가 마중을 나와 서울로 같이 이동을 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하니 스위스와는 너무 다른 현대적인 도시 모습이었어요. 현대식 높은 건물들이 빼곡하게 자리 잡았고 스위스와는 너무나도 다른 풍경이었죠. 스위스뿐만 아니라 여행했던 유럽의 나라들과도 너무나 달랐어요. 은연중으로 아시아 나라들을 무시했었는데 오히려 유럽 나라들보다 한국이 훨씬 발전되었다는 느낌을 받았죠. 길거리에 걸어 다니는 한국인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패션 감각이 뛰어난 듯 개성 있고 조화로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휴전국가라는 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다들 여유로운 일상을 보내는 듯했죠. 여행하는 동안 린다의 집에서 머물기로 해 집으로 이동한 뒤 짐을 풀고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한국의 첫 음식으로 불고기라는 음식을 먹었고 입에 처음 넣자마자 깜짝 놀랄 정도로 맛있었어요. 정말 배부르게 먹고도 저렴한 가격에 또 한 번 놀랐죠. 한국인들은 신기하게 소매치기에 대한 걱정이 전혀 없는 사람들처럼 보였어요. 처음 음식점에서는 가방은 있는데 사람이 없거나 테이블에는 핸드폰을 아무렇지 않게 방치해요. 스위스의 치안은 유럽 중에 매우 좋은 편이지만 저렇게 행동은 안 해요. 밥을 먹고 들렀던 카페에서도 방치하고 길거리에서도 아무렇지 않게 뒷주머니에 스마트폰이 있어요. 린다는 신기하게 말하는 저에게 한국에서 소매치기는 전혀 걱정하는 사람이 없다고 말했어요. 이런 모습들을 보며 한국인들은 정직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린다는 저에게 한국이 뷰티 쪽으로 매우 좋다며 미용실을 가서 머리를 하자고 했어요. 길에 다니는 여성들을 보니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미용실에 도착하고 인테리어에 너무 놀랐습니다.
고급 카페에 온 것 같은 세련된 인테리어였어요. 직원은 저에게 오더니 어떤 머리를 할 건지 꼼꼼하게 체크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오기 전까지는 살짝 커트만 해야겠다는 마음이었는데 미용실에 오고 마음이 바뀌었죠. 스타일을 정말 바꿔보고 싶은 마음에 염색도 하고 한국의 머리 스타일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염색할 색깔을 고르고 직원은 태블릿에 있는 머리 스타일들을 저에게 보여주며 어떤 스타일을 원하는지 세세하게 체크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러고는 원하는 음료를 선택하라며 메뉴판을 주는데 처음에는 당황했어요. 카페에 온 것처럼 많은 메뉴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필수적으로 주문해야 하는 건지 몰랐죠. 당연히 음료값을 지불해야 할 줄 알았는데 제가 메뉴판을 들며 당황하는 모습을 보았는지 무료라는 말을 해서 놀랐어요. 전 카페라테를 선택했고 잠시 후 음료와 함께 디저트까지 다양하게 준비해 주셨죠. 머리를 하기 위해 지불하는 금액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가 무료라는 말에 신기했어요. 염색을 할 때는 페이스 커버를 제공해 얼굴에 묻지 않도록 하고 귀를 감싸는 섬세함도 있었죠. 진행하기 전 한 번 더 꼼꼼하게 체크하고 시작했습니다. 한국 미용실은 정말 체계적이라고 느낀 것이 스위스에서는 대부분이 헤어 디자이너 한 분만 제 머리를 맡아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를 염색하고 스타일을 바꾸려면 하루 종일 걸리죠. 하지만 한국은 제 머리에 2명, 3명이 동시에 붙어 머리를 하는 게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염색약을 바르고 진행하는 동안에는 지루하지 않게 앞에는 TV를 틀어주고 원하는 책이나 잡지 등을 볼 수도 있다며 말해주었죠. 처음에 주신 음료와 디저트를 제 앞으로 놓아 편하게 먹을 수 있게 해주곤 언제든 음료나 디저트는 리필 가능하니 필요하면 말하라고 했어요. 인형으로 된 쿠션도 주셔서 처음에는 이걸 왜 주시는지 몰랐는데 쿠션을 다리에 올리고 손을 올리니 안정감이 들더군요. 모든 서비스 하나하나가 신기했어요. 그렇게 염색이 끝난 후 머리를 감으러 갔는데 감는 동안 두피 마사지를 해주시고 머리 감고 와서도 목 주변을 마사지를 해주셨죠. 이런 서비스가 있을 거라고는 정말 생각도 못했어요. 린다에게 들었던 말은 처음 봤던 가격표 외에는 금액이 추가가 안 된다는 소리를 들었지만 저는 금액이 더 추가될 거라 생각했어요. 스위스에서는 머리를 감는 것만 해도 금액이 추가로 붙으니까요. 만족스럽게 스타일을 바꾸고 금액을 결제하려 하니 처음 보았던 금액만 지불하면 됐죠. 아무리 스위스와 물가 차이가 난다고 하지만 정말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머리를 하고 서비스까지 완벽하게 받았어요. 평생을 이렇게 서비스를 받으며 머리를 한다고 생각하니까 한국인들이 너무 부럽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는 너무 충격받은 나머지 미용실을 나온 후 린다에게 말도 안 된다며 몇 번을 이야기했죠. 린다는 저를 보며 웃으면서 화장품 가게에서 쇼핑도 하자고 말했죠. 화장품 가게에서는 직원분께 부탁해 한국식 메이크업을 제게 해줬는데 머리 스타일과 메이크업만 바꾼 걸로 제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직원분은 한국식 메이크업이 정말 잘 어울린다며 너무 이쁘다고 말해주었죠. 저는 감사해서 화장품을 이것저것 많이 구매했어요. 린다도 저에게 내가 이렇게 이뻤는지 몰랐다며 앞으로 이렇게 메이크업하고 다니라며 칭찬해주니 기분이 너무 좋았죠. 한국의 뷰티가 엄청나다고 항상 말하던 린다를 이해하게 됐어요. 스위스와는 다르게 한국의 밤은 너무나 특별합니다. 스위스는 밤에 소음을 내는 것을 반사회적 행위로 봐요. 밤에 이웃집에서 소음이 발생해 신고를 하면 벌금을 내야 하죠. 방음이 안 되는 집에선 밤늦게 변기물을 내리거나 샤워하는 것도 당연히 안 되죠. 그 외에 일요일에 세차를 한다거나 잔디를 깎는 것 또한 금지입니다. 스위스에선 보통 밤 10시가 넘어가기 전 대부분 상점들은 문을 닫아요. 하지만 한국은 오히려 밤에 더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로 나오고 많은 상점들이 영업을 하고 있는 모습에 놀랐어요. 낮보다 밤이 훨씬 활기찬 모습을 보였죠. 린다의 집에서는 새벽에 배달음식도 시켜 먹었어요. 저에게 배달음식점들을 보여주며 지금 배달이 되는 가게들이라며 먹고 싶은 음식은 웬만하면 다 시킬 수 있다고 했어요. 간단하게 술과 함께 먹을 수 있는 안주를 시켰고 저는 그렇게 린다와 밤새 수다를 떨었습니다. 도중에 술이 떨어져 새벽에 편의점에 가서 맥주를 사오기도 했는데 밤에 나가는 것이 위험하지 않고 24시간 편의점은 어디서든 볼 수 있었어요. 저희 말고도 한국인 여성분 혼자 편의점에 오는 걸 보고 안전하다는 걸 확신할 수 있었죠. 린다가 항상 통화로 이야기했던 말들이 과장해서 말하는 것이라 생각했는데 과장은커녕 오히려 축소시킨 느낌이 들 정도로 한국은 신기했어요.
한국을 떠나는 날 배웅 나온 린다를 보며 처음으로 부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스위스에서 생활도 저는 만족하지만 한국에서 살면 그보다 더 행복할 것 같아요. 스위스로 돌아온 전 예전과 다름없는 생활을 하고 지내고 있지만 한국이 매일 그리워요. 린다와 자주 통화하며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루 종일 하죠. 메이크업도 한국식으로 바꾸고 나서 이뻐졌다는 소리를 정말 많이 들었고 회사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메이크업을 배우곤 합니다. 요즘은 한국어도 배우고 있는데 지금 당장은 안 되겠지만 저도 한국에서 살 수 있게 인생을 계획하고 있어요. 이렇게 사연은 끝이 납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유럽에 가면 신기하듯 유럽 사람들도 한국에 오면 신기한 점이 많다고 합니다. 특히 미용실 서비스는 외국인들에게는 신세계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해외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나도 한국 여행에서 신기한 경험을 많이 했지. 하지만 한국에서 가장 좋았던 건 한국인들이야. 그들은 굉장히 친절하고 좋은 사람들이거든. 스위스는 정말 살기 좋은 곳 아닌가? 나는 오히려 스위스에서 살고 싶던데. 스위스는 물가가 너무 비싸니까. 안정적인 직장이 없다면 살기 힘들지. 얼마 전 한국 여행을 처음 가봤는데 나도 한국에서 충격을 받은 적이 많아.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어 있거든. 한국은 모든 것이 빨라서 편하지. 심지어 음식들도 엄청나게 빨리 나와. 한국은 그저 모든 것이 빨라 편하다고 생각하는데 한국인들이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걸 보면 놀랄 수밖에 없지. 그들은 원하는 목표를 완벽하게 이해하거든. 한국인들은 정말 부지런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신기술이 나오면 한국만큼 빠르게 적용되는 나라는 없을 거야. 나도 한국이 좋아서 한국에 정착한 지 벌써 3년이야. 이제는 한국 생활에 적응되어 신기하다고는 느끼지 않지만 고향에 가면 답답함을 느끼니까. 나도 한국 사람이 되어가는 걸까. 젊을 때는 한국이 훨씬 좋고 노년에 살기에는 스위스만큼 좋은 곳은 없지. 각 나라 서로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쁘시더라도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